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자, 서울의 어느 골목길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건물 옆으로 아래로 향하는 계단 몇 개가 보입니다. 반층쯤 내려가니 땅에 거의 붙어 있는 창문이 하나 있네요. 딱 사람들 발목이 지나다니는 높이죠. 이 공간 바로 반지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햇빛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간다. 반지하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창밖으로 하늘 대신 사람들의 발과 자동차 바퀴가 보이는 곳.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창문 틈으로 잠깐 비쳤다 사라지는 그런 공간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반지하는 사람이 살라고 만든 공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이런 집이 하나의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기막힌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놀랍게도 가난이나 주택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쟁에 대한 공포였어요.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몇 개의 연도가 유독 눈에 띄죠. 1970년, 75년, 84년. 바로 이 숫자들 속에 반지하의 운명을 결정지은 정책적인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1970년입니다. 당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아주 높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법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저층 아파트를 지을 때는 무조건 지하층을 만들어라. 왜냐고요? 바로 전쟁이 났을 때 시민들이 대피할 방공호로 쓰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반지하의 시작은 집이 아니라 대피소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비상용 벙커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집이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의도치 않았던 정말 우연한 결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75년 바로 이 법 개정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정부가 기본적인 조건만 맞추면 지하도 주거용으로 써도 괜찮다고 길을 열어준 거예요. 대피소가 주거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그야말로 법적인 문이 활짝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문이 열리자마자 정말 완벽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공짜로 한 층이 더 생겨서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좋죠.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비싼 서울에서 아주 저렴하게 살 곳을 구할 수 있으니 반가웠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골치 깊은 주택 공급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죠. 모두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야기가 참 아이러니하게 흘러가는데요. 정부도 지하의 생활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1984년에 아주 좋은 의도로 정책을 내놓습니다. 지하 생활 환경을 개선하자. 그런데 이 선한 의도가요,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기존 지하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집주인들에게는 이제는 아예 합법적으로 더 쉽게 반지하를 만들어도 되는구나 라는 신호탄이 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서울 전역에서 반지하 주택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반지하는 더 이상 예외적인 공간이 아니라 서울의 아주 흔한 주거 형태 중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1999년에 이르러 이제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법이 바뀌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시장의 논리는 법보다 강했거든요. 의무는 사라졌지만 돈이 되니까 반지하는 계속해서 지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우연히 탄생한 공간,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래서 흔히 반지하의 삶을 애환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다는 뜻이죠. 매일같이 곰팡이나 습기와 싸워야 하는 고된 공간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청년들에게는 서울에서 내딛는 독립의 첫걸음이자 유일한 발판이 되어주기도 했으니까요. 말 그대로 쓰라린 고군분투와 자랑스러운 생존이 공존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건 절대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에서 약 20만 가구가 반지하를 우리 집이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서울의 독특한 주거 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재난으로 인해 삶과 죽음을 가르는 비극의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2년 여름에 기록적인 폭우를 기억하실 겁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에 도시가 잠기면서
낮은 곳에 위치한 반지하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덫이 되어버렸죠.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반지하의 위험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대답이 바로 반지하 일몰제였습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주거용 반지하를 점차 없애나가겠다는 사실상의 반지하 시대의 종언, 선언이었죠. 하지만 어떤 문제를 그냥 금지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서울시는 또 다른 거대한 딜레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문제는 반지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지금 살고 있는 20만 가구는 그럼 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들의 이사 비용과 훨씬 비싸질 월세는 누가 감당하죠? 서울시는 이만큼 저렴한 주택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반지하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서울의 비싼 주거비라는 더 큰 문제의 결과이자 증상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반지하를 없앨까 말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지하로 밀어냈던 이 도시는 이제 과연 그들을 다시 땅 위로 햇볕이 드는 곳으로 올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